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60이라 심층분석 2부입니다. 원피스 1060이라 심층분석 1부는 고정글을 참고해주세요. 원피스 1060이라 심층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1061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거대 상어입니다. 해왕류 이상의 크기를 가진 이 상어의 정체는 1060이라 마지막에 공개되는데, 이 상어는 베가펑크가 만든 메가샤크였습니다. 해왕류의 크기의 상어를 만들 정도의 기술력 역시 베가펑크답죠. 다만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상어가 생물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는 베가펑크의 대사입니다. 분명한 건 이 상어는 철로 만들어져 있으며 베가펑크의 명령에 따르는 로봇입니다. 근데 생물의 욕망이 있다는 대사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이 대사를 보고 주목한 건 과거 프랑키가 베가펑크의 벌지모아에 간 장면입니다. 프랑키는 쿠마의 능력으로 세계의 천재 닥터 베가펑크가 태어난 미래국 벌지모아에 갔습니다. 이곳에서 프랑키는 벌지모아의 사람들을 만나며 베가펑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곳의 주민은 말합니다. 저 산은 그가 어린 시절 극한에 시달리는 이 나라 사람들을 생각해 만든 구조물, 숲의 동물들을 노동력으로 개조해 저만큼 마무리했지만 미완성이지. 마을 사람들의 대사처럼 베가펑크는 숲의 동물들을 개조해 기묘한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메가샤크 역시 해왕류를 개조해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즉, 메가샤크는 프랑키처럼 사이보그 상어가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자신을 베가펑크라 주장하는 소녀입니다. 1060이라 풀버전 리뷰 및 분석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베가펑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벌지모아 사람들은 베가펑크를 그라며 회상했으며, 심지어 료큐규가 후지투로와 대화할 당시 료큐규는 베가펑크를 아저씨라고 지칭한 걸로 보아 베가펑크는 남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신을 베가펑크라고 자칭한 소녀는 베가펑크의 작업용 사이보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베가펑크는 자신의 작업용 사이보그를 통해 말했을 뿐 소녀가 베가펑크는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앞서 분석처럼 베가펑크가 생물을 개조해 사이보그를 만드는 것처럼 이 소녀도 살아있는 혹은 죽어있는 소녀였고, 이 소녀를 개조한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장면은 루피를 구하러 가는 징베입니다. 사실 징베는 조타수라는 역할로 밀짚모자 제작단 배에 들어왔지만, 징베가 제일 많이 할 역할은 능력자들을 구하는 해상구조대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장면은 해군본부 G14 지부에서 약을 주는 타시기입니다. 이곳에 타시기가 주는 약을 먹는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혹시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이 아이들은 과거 펑크화제돼서 시저가 납치하여 거인화 실험을 했던 아이들로 루피 일행이 이들을 구해주었지만, 타시기가 베가펑크라면 이들을 구해줄 수 있다 생각해 타시기가 이들을 데리고 베가펑크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했었죠. 다시 돌아와 여기서 주목할 건, 타시기의 목적이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베가펑크에게 가려고 했기 때문에 타시기는 베가펑크와 밀짚모자의 석단이 있는 에그헤드로 갈 거라는 겁니다. 타시기 졸업 케미를 또 볼 수 있을 거라 보이죠. 다음 주 장면은 드디어 등장한 소드의 멤버입니다. 소드는 956화에서 드레이크가 소드의 대장으로 백수적단에 잠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등장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소드의 이명이 해군본부 기밀특수부대라는 겁니다. 저는 2020년 6월에 해군기밀특수부대 소드는 CP0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CP, 사이버폴 자체가 세계정부의 첩보기관인데, 같은 세계정부 산하인 해군에서 기밀부대를 굳이 만들었다는 거죠. 또한 CP0의 정식 명칭은 CP 이지스 제로인데, 본래 아이기스가 그리스 말로 신의 방패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소드의 뜻은 검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죠. 즉, 소드의 탄생 의미는 방패와 검, 서로 대조되는 의미의 떡밥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드 자체가 CP0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표지에 나오는 아카이누의 소드, 검 문신 떡밥으로 봐 소드의 수장이 아카이누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드디어 소드의 멤버가 밝혀졌는데, 이 자들은 본편에서 등장한 자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표지 현지에서 배지를 찾던 해군들로 고지를 한 방에 제압할 정도의 실력자로 표현됐었죠. 표지 현지에 등장한 해군들이 소드였다니 오다셈 역시 대단하네요. 다음 주 장면은 드레이크하고 통신이 안 된다는 소드 프린스의 대사입니다. 드레이크는 CP0와 싸우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호킨스와 함께 와노쿠니에서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현재 드레이크의 생사는 밝혀지지 않았죠. 분명 드레이크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추후에 등장할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 장면은 코비를 구하기 위해 에그헤드에 가서 세라핌을 빌리자고 하는 헤르메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헤르메포가 에그헤드에서 루피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베가펑크 본이 루피와 함께 벌집 섬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 장면은 베가펑크의 연구소가 있는 에그헤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1060화에서 루피 일행이 에그헤드 근처에 도착했을 당시 밀짚모지 적단은 겨울 옷을 입고 있었으며
바다에는 얼음덩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에그헤드 근처는 매우 추운 겨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에그헤드는 야자수가 자랄 정도로 여름의 기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무리 옷이 젖었어도 루피는 옷을 아무렇지 않게 벗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에그헤드는 현재 매우 더운 여름섬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바다는 겨울섬 근처처럼 차가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베가펑크 연구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프랑키가 벌지모아에 갔을 당시에 베가펑크는 겨울섬 벌지모아를 따뜻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자금과 기술이 없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베가펑크가 세계 정부의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난방 시스템을 만들어 에그헤드를 따뜻하게 만든 걸로 보이네요. 1060화 속 온수 소용돌이가 온도차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대사가 떡밥이었군요. 다음 주의 장면은 루피와 이야기를 나누는 보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보니는 역대급 떡밥을 갖고 있는 능력자라는 겁니다. 보니는 자신과 타인의 육체 연령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정체불명의 초인계 악마의 열매의 능력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보니의 능력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보니의 능력이 불로불사를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인 만큼 보니의 능력은 역대급 사기 능력입니다. 도대체 이 능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보니의 능력이 토키의 능력인 시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2020년 4월에 만든 영상으로 보신 분은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와 혹자드는 주얼리 보니의 능력은 상대나 자신의 연령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시간 열매라니 뭔 소리냐 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주얼리 보니의 열매가 무엇인지 어떤 능력인지 아직 오피셜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토키의 시간 열매도 대충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말을 했을 뿐 정확하게 어떤 능력인지 오피셜로 공개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그 가설은 토키의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연령을 조절하는 것이고 시간여행의 능력은 각성 능력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보니의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연령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말을 풀어 말하자면 자신과 타인의 시간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보니의 능력이 자신과 타인의 시간을 바꾸는 능력이라면 보니의 각성 기술은 자신과 타인을 시간여행할 수 있는 능력일 수 있다는 거죠. 제 가설이 맞다면 아카이노가 직접 보니를 찾으러 온 것도 설명이 됩니다. 아카이누는 보니를 만나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네가 정부에서 도망쳤다고 들었을 때는 오싹했지. 만약 주얼리 보니가 시간 열매 능력자라면 세계 정부가 보니를 잡으려 했다는 것도 설명 가능하겠죠. 하지만 혹자들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약 토키가 보니와 같은 능력이라면 왜 자신이나 남의 연령을 조절하지 않았냐. 다만 저는 굳이 토키가 자신이나 타인의 연령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보니도 이 능력을 전투 혹은 잠입할 때만 사용했습니다. 즉 아무 때나 이 능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토키는 전투 캐릭터도 아니고 현재 토키 주위에 나이로 도움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쓴 게 아닐까라는 거죠. 또한 혹자들은 각성 능력은 시전자가 사용하며 수술수술 열매처럼 죽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많은 능력자들은 그대로 각성을 사용하기도 하죠. 과연 보니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다음 주의 장면은 드디어 등장한 베가펑크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이 소녀가 베가펑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가펑크는 누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나이 많은 캐릭터일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이미 소개했던 내용인데 해외에서는 베가펑크의 정체가 키자루라는 가설이 매우 유명합니다. 이 가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분석인 만큼 이 가설을 보신 분은 이제 영상을 끄셔도 괜찮습니다. 해외에서는 베가펑크의 정체가 키자루 가설이 매우 유명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해군 3대장의 어린 시절이 공개되었는데 그중 키자루만 공부의 상징인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카이노 아오키즈와 매우 대조적인 장면이죠. 또한 키자루의 어린 시절을 보면 눈이 내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는 말합니다. 베가펑크의 고향인 벌지모어가 겨울섬인데 키자루 어린 시절에 나오는 눈이 키자루의 고향이 벌지모어라는 떡밥이 아닐까. 키자루가 베가펑크라는 두 번째 이유는 센토마루가 베가펑크의 보디가드라고 소개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디가드는 위험 요소로부터 경호 대상을 보호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즉 보디가드는 자신이 보호할 대상 근처에 있어야 하는데 센토마루는 키자루와 함께 굳이 샤봉디 제도에 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파시피스타가 굳이 키자루의 능력인 레이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카이노 아오키즈의 능력도 있는데 말이죠. 네 번째 이유는 진짜 서양이니까 이 가설이 나왔구나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키자루가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책도 빛의 속도로 읽었을 거라는 거죠. 즉 빛의 속도로 책을 많이 읽으며 엄청난 지식이 쌓였다는 겁니다. 전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키자루의 정체가 베가펑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부분이 생각 못했던 에이스가 로저의 아들이라든지 카이도의 열매가 물고기 열매라든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가설이 현실이 된 것처럼 키자로의 정체가 베가펑크라면 대박일 것 같네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